이 편 율기는 몸가짐은 단정하고 마음은 청렴하며 가정은 잘 다스리고 청탁을 물리치며 절약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생활에는 절도가 있고 관대는 단정히 하며 백성을 대할 때에는 장중하게 하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공사에 틈이 나면 정신을 집중하고 고요히 생각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궁리하고 지성으로 잘 되기를 강구하여야 한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라.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공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행할 때 공경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을 보겠는가 하였고, 또한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관청의 채모는 엄숙하기를 힘써야 하니 수령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자가 중후함이 없으면 위험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신중히 해야 한다. 술을 끊고 여색을 멀리하며 노래와 음악을 물리쳐서 공손하고 단엄하기를 큰 제사 받들듯 할 것이요, 감히 놀고 즐김으로써 거칠고 방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놀이하며 즐기는 것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가 아니니 단정하게 처신하여 움직이지 아니한 것처럼 해야 한다. 치적이 이미 이루어지고 여러 사람의 마음도 즐거워지면 풍류를 마련해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 또한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따르는 하인을 줄이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여 백성들에게 묻고 알아보면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정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면 이른 곳 맑은 선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신하 읊고 바둑을 두면서 정사는 아전에게 맡긴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청렴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라 청렴하지 않으면 목민관을 할 수 없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으로서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서 경계를 삼았다.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나갈 때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비등할 것이니 이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을 누가 비밀히 하지 않으리요. 한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 선물로 보낸 물건이 비록 작더라도 은정이 이미 맺어지면 사사로운 정이 이미 행하게 되는 것이다.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도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기 때문이다. 진귀한 물건이 본 고을에서 생산되는 것은 반드시 고을의 폐가 될 것이니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과격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아서 군자가 취할 바가 아니다. 그릇된 관리가 전해오는 것은 굳은 교리로 바로잡아 개혁하고 혹 개혁하기 어려운 것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그 값이 너무 헐한 것은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여야 한다. 호목과 비단을 사들일 때는 관인이 적혀있는 통장이 있어야 한다. 무릇 날마다 쓰는 장부는 꼭 주목할 것은 아니니 결제를 흐르는 듯이 할 것이다. 목민관의 생일날 아전과 군교 등이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베풀었다는 표정을 짓지 말고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아야 하고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청렴한 자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모든 책임을 자기 스스로 두텁게 지고 남에게 적게 지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으면 청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국법에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면 나라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아버지를 봉양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청렴한 선비는 고을살이를 나갈 때 가루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했으니 가루는 아내와 자식을 이르는 말이다. 형제간에 서로 그리우면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따라오려는 빈객들이 많더라도 다정한 말로 작별하고 떠날 것이며 노복들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만을 뽑아야 할 것이니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부인이 근무지로 내려오는 날에는 그 치장을 마땅히 검소하고 간소하게 해야 한다. 의복을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요 귀신이 미워하는 것이자 복을 꺾는 길인 것이다. 음식을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재화를 소모하고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부인이 엄숙하지 못하면 집안의 법도가 문란해진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는 말할 것이 없다. 법을 세워서 금하되 우레와 같고 서리빨같이 해야 한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집안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권위로 대하지 않으면 그 가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집안에 애첩을 두면 부인은 이를 질투하기 마련이고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소문이 사방으로 퍼진다. 일찍이 사욕을 끊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아내와 자식들이 계율을 지킨다면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백성들이 이를 본받을 것이다. 관부에 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서기 한 사람만 두어 안팎의 일을 겸해서 살피도록 한다. 본 고을 사람과 이웃 고을 사람들을 끌어들여 접견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관부는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내에 많이 살면 엄중하게 약속해서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의 고관이 사사로이 편지하여 은밀히 청탁하는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관청에 자빈의 출입 금지를 엄하게 해야 한다. 절약이란 한도를 두어 절제하는 것이다. 절제에는 법식이 있어야 한다. 법식이란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의복이나 음식은 반드시 검소한 것을 법식으로 삼는다. 그 법식을 가볍게 어기면 절도가 없어진다. 내사에 보내는 물건은 법식을 정하고 한 달 동안에 쓸 것을 모두 초하루에 드릴 것이다.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관리에게 주되 비록 나머지가 있더라도 돌려받지 말 것이다.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것으로 회개가 없는 것은 더욱 아껴 써야 한다. 개인 물품을 절약하는 것은 무릇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공적 물품을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벼슬이 바뀌어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쓰고 남은 것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록한 액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였으니 한 물건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재물을 잘 쓴다고 할 수 있다.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은 힘이 있는 대로 도와주어야 한다. 내 창고에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사사로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예가 아니다. 자기 봉급을 절약하여 지방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 집에서 농사 지은 곡식을 베풀어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전란을 당해 몹시 어수선할 때 떠돌아다니며 더부살이하는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의로운 행실이다. 권력 있고 세도 있는 집안을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엄청 크더라.